이번 시간에 우리 윈도우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윈도우요. 우리가 지금 윈도우를 다 쓰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운영 체제는 윈도우예요. 그 윈도우는 1990년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거기서 이제 개발한 그런 운영 체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윈도우의 버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버전이 있죠.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95 버전,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윈도우 미, 그 다음에 윈도우 XP,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윈도우 8, 그 다음에 윈도우 10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버전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죠. 이런 이제 윈도우의 주요 특징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GUI다.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그 다음에 이제 OLE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PNP 기능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 주요 특징, 우리 윈도우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세히 이제 배워보자고요. 자, 우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요. 자, 우리 GUI에서 우리 G가 우리 그래픽이고요. UI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컴퓨터는 이제 사용자랑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그때 이제 뭘 가지고 하겠다? 그래픽을 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예요. 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이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콘이 됐든 메뉴가 됐든 이런 그래픽 개체를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우리가 GUI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GUI가 이제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우리 CUI요. 요 CUI라는 거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랑 이제 컴퓨터랑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그때 이제 캐릭터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운영체제가 이제 도스라는 그런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 운영체제를 딱 하고 이제 키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까만색 화면에 그냥 글씨들만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든 명령어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실행시키고 복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CUI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컴퓨터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근데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하는 아이콘이 있다. 그러면 내가 게임을 실행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를 이제 그 아이콘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그냥 더블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단축 메뉴가 뜨죠. 그럼 거기서 이제 골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이콘이 됐든 메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자, 우리 선점형 멀티태스킹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선점형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선점형의 이제 반대가 우리 비선점형이에요. 비선점형이요. 그래서 선점형이 뭐고 비선점형이 뭔지 우리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칸이 딱 한 칸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화장실을 막 찾아갔더니 그 칸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똑똑똑 이제 문을 두들겨 보고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언제 나올지 알아야 몰라? 몰라요.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비선점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내가 이제 급해서 이제 화장실에 갔더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그냥 빼버리고 내가 그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게 되면 선점형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특정 문제가 생겨서 멈췄어요. 컴퓨터가 멈췄을 때 그런 거를 이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선점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비선점형은
어떤 프로그램 이제 실행을 시키다가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가 전부 다 처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비선점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선점형이다 비선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점형이라는 거는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종료를 못 시키고 무한정 기다리는 거, 그 오류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 비선점형이요. 그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는 선점형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이제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응답 없음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해당 프로그램만 그냥 강제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선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는 선점형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멀티태스킹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멀티가 이제 여러 개라는 그런 뜻이고 태스킹이 이제 작업이다 그런 뜻이죠. 해서 얘를 다른 말로 이제 다중 작업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멀티태스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켜서 노래를 틀어놓고 우리 인터넷을 할 수 있죠. 노래 틀어놓고 이제 문서 작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멀티태스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운영체제가 이제 각 작업에 CPU 이용 시간을 이제 제어해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해당 프로그램을 우리가 강제 종료시킬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강제 종료를 시키고 모든 시스템 자원을 전부 다 이제 반환받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으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CPU를 이제 독점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다운 현상 없이 우리가 컴퓨터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윈도우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이에요. 근데 우리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도스라는 그 운영체제가 있는데 걔는 비선점형이에요. 해서 내가 그 운영체제, 도스라는 그 운영체제를 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이제 껐다 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그 도스라는 운영체제에서는 멀티태스킹이 아니었어요. 딱 한 번에 한 가지 프로그램, 한 가지 작업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노래를 들으면서 문서 작성하겠다. 아예 꿈도 못 꿨어요. 그때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운영체제가 되게 많이 발전하고 되게 많이 좋아진 거죠. 이런 게 우리 선점형 멀티태스킹이요. 자, 우리 PMP요. PMP라는 거는 플러그 앤 플레이의 약자예요. 자, 플러그가 이제 꽂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플레이가 이제 실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꽂으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PM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말로는 이제 자동 감지 기능, 자동 인식 기능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장형 하드가 있을 때 그런 거는 전부 다 USB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USB를 꽂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그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랑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랑 연결시킬 때 우리가 USB로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USB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시키게 되면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던 그런 사진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컴퓨터에 복사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연결시킬 때 우리가 별다른 이제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꽂으면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해준다고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PM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PMP라는 요 기능이요. 요 기능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린터가 됐든 사운드 카드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가 있죠. 그런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설치를 했을 때 그런 하드웨어를 이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스템 환경을 운영체제가 이제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PMP, 플러그 앤 플레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나오는 프린트들도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USB로 되어 있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장치들이 전부 다 이제 USB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컴퓨터에 연결만 시키면 지가 알아서 필요한 그런 시스템 환경 같은 것들을 싹 다 이제 구성을 해서 사용자는 그냥 꽂으면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이 우리 PM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의 이제 규격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동작하게 해 주므로 우리는 PC의 이제 주변 장치를 이제 연결을 할 때 사용자가 직접 그런 환경 설정을 직접 이제 설정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장치들을 컴퓨터에 꽂아서 이제 사용하기에 더욱더 이제 편리해진 거죠. 근데 이런 이제 PMP 기능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려면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모두 다 이제 PMP라는 그 기능을 지원해야 우리가 이 PMP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이제 PMP 기능을 싹 다 이제 지원하지만 초창기에 이제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PMP 기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PMP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하드웨어가 되게 많았다고요. 해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할 때 PMP 기능을 지원하냐 안 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따져보고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PMP라는 거요. PMP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자동 감지 기능이다. 자동 인식 기능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 사용자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하드웨어를 이제 설치했을 때 그때 운영체제가 그 시스템 그 환경을 자동으로 이제 구성해서 사용자가 이제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OLE요. OLE라는 거는 개체를 이제 연결하고 삽입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해요. 개체를 이제 연결하고 삽입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얘는 이제 다른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그런 문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여러 가지 개체들 있죠. 그런 개체들을 내가 이제 현재 작성 중인 그런 문서에다가 자유롭게 이제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삽입을 해서 우리가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OLE 기능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 내가 이제 포토샵에서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그 편집한 그 그림을 우리가 이제 한글이 됐든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그런 곳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또 포토샵에서 이제 내가 작업한 그런 사진 파일이나 그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윈도우 배경 화면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OLE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 그 개체를 현재 작성 중인 그런 문서에다가 자유롭게 이제 연결도 시키고 삽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OLE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이다 삽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연결을 이제 시키게 되면 그 연결된 그 이미지를 원본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그 해당 문서에 반영이 됩니다. 왜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해서 우리 OLE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그런 개체들을 현재 작성 중인 그런 문서에다가 자유롭게 이제 연결을 하거나 삽입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OLE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제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 VFAT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이제 파일의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제 파일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이런 특수 문자들 있죠. 이런 것들 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이제 모든 문자, 공백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파일 이름을 이제 255자까지 지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일 이름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띄어쓰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27자까지 그렇게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127자까지 그렇게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싱글 유저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한 사람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컴퓨터 한 대를 한 사람만 이제 독점해서 사용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싱글 유저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윈도우는 전부 다 이제 싱글 유저 시스템입니다. 싱글 유저 시스템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싱글 유저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윈도우요. 그런 윈도우는 개인용입니다. 개인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컴퓨터를 이제 한 사람이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싱글 유저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는 거는 멀티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윈도우 말고 우리 유닉스다, 리눅스다, 윈도우 NT다 이런 이제 서버용 운영 체제는 한 대의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동시에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멀티 유저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용 이제 운영 체제냐 아니면 서버용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싱글 유저 시스템이다, 멀티 유저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인용 컴퓨터는 한 번에 이제 한 사람만 쓸 수 있지만 우리 서버용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싱글 유저 시스템이요.